오늘은 입안에 생기는 검붉은 물혹 형태를 말하며 주로 점막 아래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는 현상을 뜻하는 구내혈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내혈종은 구강 내 조직 어디든 생기며 특히 볼 안쪽 입술 근처에 자주 나타납니다. 혈액이 한 곳에 정체되면서 혹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증과 불편감이 커져 고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 병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생길 때는 밝은 선홍색을 띠다가 점차 검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속에 피가 차서 탱탱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크기가 커지면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이물감이 심해 생활이 힘듭니다. 단순한 상처와 달리 내부에서 압력이 발생해 조직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주변 감각이 둔해지거나 반대로 아주 예민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며 혈액 속에 철분이 분해되면서 푸른빛을 띠는 과정을 거칠 때 주변 조직이 약간 가렵거나 박동이 느껴지는 증상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혈종의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도 특징인데 점막이 팽팽하게 늘어나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종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주변 잇몸이 하얗게 변하는 허혈 현상이 잠시 나타나기도 하여 상태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원인을 보면 가장 흔한 건 외부 충격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얼굴을 맞거나 식사 도중에 입안을 세게 깨물게 되면 혈관이 터집니다. 치과에서 진행한 발치나 수술 과정에서도 혈관이 손상돼 피가 고입니다. 또 심장질환 때문에 드시는 항응고제 역시 출혈을 일으켜 혈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강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혈관에 탄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모세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칫솔질만 하더라도 혈관이 쉽게 터집니다. 또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의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도 혈종으로 번지는 환경을 만듭니다. 논문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이 있는 노년층은 점막의 윤활 작용이 부족하여 마찰에 의한 혈종 발생이 약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의 적합도가 맞지 않아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며 만성적인 혈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색깔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시간이 지나며 파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해 환자를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는 부종이 심해져 입 모양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혈관 파열이 계속되면 입안 출혈이 생겨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침을 삼키는 동작조차도 고통스러워지며 밤에 잠을 잘 때 해당 부위가 눌리면서 생기는 압박 통증으로 불면을 겪습니다. 일부는 혈종 주변에 잇몸이 들뜨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은 가성 통증을 호소하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기피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동반되는 구취 역시 큰 불편함 중 하나인데 고여있는 혈액이 구강 내 세균과 만나 부패하며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또한 혀 밑에 생긴 혈종은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증상으로 구내염이나 점액낭종이 있는데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구내염은 보통 하얗게 패이듯 생기며 찌릿한 통증이 강하고 점액낭종은 투명하거나 푸르스름한 액체가 들어있어 색이 연합니다. 하지만 혈종은 명확하게 검고 붉은 핏덩이가 비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더해 설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종양은 만졌을 때 돌처럼 딱딱하며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줄지 않고 오히려 자랍니다. 또 혈관종이라는 병도 있는데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혈종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모양을 유지하며 서서히 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감별 진단에서 중요한 점은 혈종은 압박하면 잠시 색이 연해지나 다시 피가 차는 반응을 보이지만 암 조직은 색의 변화가 없고 주변 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해 침습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구내혈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 시 보호장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부위가 다칠 수 있는 거친 운동을 할 때는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면 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잇몸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게 좋은 방법이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치과 치료 전에 의사와 상의해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 특히 흡연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술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을 키웁니다. 또 입안이 건조해 상처가 나지 않게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강 점막을 보호하는 타액 분비를 돕기 위해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C와 P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핵심적인 예방 수칙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조절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니 귤껍질이나 메밀 등에 든 성분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 너무 빳빳한 칫솔모보다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여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을 드실 때 너무 딱딱하거나 끝이 날카로운 튀김 종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입안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기 쉬우며, 이 작은 틈으로 출혈이 시작되어 큰 혈종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상처 부위에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만듦으로 식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큰 혈종은 주변 치아 구조에 압박을 주어서 치주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통증 때문에 양치질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충치가 생기거나 입 냄새가 심한 상태가 됩니다.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가 고인 곳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혈종 내부에 고름이 생기면 주변 뼈 조직까지 염증이 전이되어 골수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폐혈증과 같은 전신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혈종 방치는 조직의 섬유화를 유발하여 나중에 혈종이 사라져도 해당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후유증을 남겨 구강 내 감각 이상이나 만성적인 불편함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완치를 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가장 우선입니다. 작은 혈종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몸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니, 발생 직후에는 냉찜질을 통해 혈관을 좁히고 붓기를 빼는 게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며 통증 조절을 위한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혈액 응고를 돕는 약물을 직접 주사하거나 특수한 연고를 사용하여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혈액 내의 혈소판 수치가 낮은 분들은 수혈이나 별도의 주사요법을 통해 지혈 능력 자체를 강화하는 치료를 받아야만 혈종의 재발을 막습니다. 최근에는 고농도 비타민 주사나 태반 추출물을 이용한 점막 재생 치료가 빠른 회복을 돕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는 소금물 가글로 살균 효과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태가 심각해 수술을 할 때는 절개를 하는데, 해당 부위를 열어서 굳은 피떡을 직접 제거하고 상처를 꿰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관은 특수기구로 봉합을 하여 재발을 막습니다. 요즘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출혈 부위를 빠르게 지지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수술 후에는 약 2주 동안 자극적인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켜 다시 피가 고이게 만들 수 있으며, 빨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입안의 압력을 높여서 봉합 부위를 터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산책은 권장되지만, 심박수를 급격히 높이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은 혈압 상승으로 재출혈을 유발하니 한 달 정도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음식 관리도 빠질 수 없는데, 비타민 K가 풍부한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혈액의 응고를 돕습니다. 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니 자주 드시고, 알코올은 지혈을 방해하므로 꼭 멀리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도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여 혈관에 부담을 주니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잎차나 메밀차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회복에 좋으며, 단백질이 많은 두부나 달걀을 드시는 것도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돕는 좋은 식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연이 풍부한 굴이나 조개류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능이 있지만 반면 설탕이 너무 많이 든 음식은 염증을 촉진시키므로 회복 중에는 절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잘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혈종의 위치가 목구멍 근처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부어오른 혈종이 기도를 눌러서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혈종이 자주 반복되는 건 혈액암 같은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간 기능이 저하돼 지혈인자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입안에 혈종이 생기는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입안에 피멍이 자주 든다면 간 건강 상태를 의심해보는 좋은 힌트가 되며, 신장 기능 이상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화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한의학적 분석이 있는데, 상체로 열이 쏠리면서 구강점막의 혈관이 팽창해 쉽게 터지는 원리가 작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음의 안정도 결국 입안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작년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가 급격할 때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입안 출혈 사례가 예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하니 외출 시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구내혈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